워싱턴 펜타곤이 함락되었습니다. 전 세계 하늘의 지배자라 불리던 우리 미국의 F-35 전투기들이 한국의 KF-21 앞에서 일제히 비행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0년 전 기술 한 수만 가르쳐달라며 고개를 숙였던 한국을 차갑게 비웃으며 문전박대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기술을 구걸하기 위해 120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오만했던 우리 미국의 패배이자 집념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전보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세계 군사 패권의 상징 펜타곤. 저는 이곳에서 지난 35년간 전 세계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수석 전략 분석관 로버트입니다. 오늘 제 모니터에 떠오른 데이터는 제 인생 35년의 모든 상식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 미 공군의 자존심인 F-35 편대가 대한민국의 K-F-21이 뿜어내는 양자 탐지망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은 마치 숨이 멎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기억은 10년 전인 2015년 가을 펜타곤의 한 어두운 회의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우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고 손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전투기 개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에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우리 펜타곤 지도부의 반응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를 만든다고? 차라리 어린애가 로켓을 만들어 달에 간다는 말을 믿겠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사실상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주무 분석관이었던 저는 한국 측 대표단에게 아주 오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져와도 이 신성한 기술은 절대 줄 수 없으니 꿈 깨고 우리 F-35나 사 가십시오. 그때 고개를 깊이 숙이며 회의실을 나가던 한국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약소국은 영원히 우리의 무기를 사다 쓰는 하청기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온 세계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6년 오늘. 어제 제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술적 복수극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정상급 에이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미국조차 도달하지 못한 6세대 초고온 엔진이라는 신의 영역에 먼저 깃발을 꽂았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비친 KF-21의 푸른 엔진 화염은 기존 제트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엔진의 연소 온도가 우리 미국의 한계치를 돌파하자 우리 F-35의 추적 시스템은 오류 메시지만 내뱉으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펜타곤의 참모총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비웃었던 그 한국이 만든 게 맞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을 걸음 삼아 우리를 훨씬 앞질러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 독점에 안주하며 거만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인들은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인류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이제는 1200조 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가치가 되어 우리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 한 조각만이라도 공유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10년 전 워싱턴의 그 차갑고 오만했던 공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5년 가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펜타곤의 낡은 회의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우리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우리 미국에게 ASAE 레이더를 포함한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펜타곤의 고위 전략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에이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차라리 초등학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겠다고 덤비는 꼴이군. 우리는 그들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그들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당시 주무 분석관이었던 저는 한국 측 대표단에게 아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은 미국 없이는 영원히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가져와도 이 기술은 절대 줄 수 없으니 꿈 깨고 우리 F-35나 더 사가십시오. 그때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나가던 한국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기술 권력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진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10년이 흐른 오늘 제가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기술적 복수극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정상급 에이사 레이더를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꿈꾸던 6세대급 양자 레이더와 초고온 엔진이라는 신의 영역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제가 펜타곤의 낡은 서류철에서 2015년 당시의 거절 통보서를 다시 꺼내보았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죄었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들이 이제는 거꾸로 우리 미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 대형 화면에는 한국 사천의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는 KF-21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체 하단에 장착된 장비들은 우리가 이전을 거부했던 그 기술들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우리 미국의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양자 레이더는 단순히 표적을 찾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만든 스텔스 패권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드는 파멸의 도구였습니다. 기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방식의 우리 F-35는 한국의 양자 탐지망 앞에서는 마치 대낮에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차원의 격차였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분석팀은 집단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집념 하나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에이사 레이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분석하려다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걸려 완성한 알고리즘을 한국인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설계하여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6세대 엔진의 성능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네린 엔진 기술은 우리 미국만이 가진 절대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 장벽만큼은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소재 공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섭씨 20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는 세라믹 복합 소재 터빈 날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펜타곤 전략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 미국의 최신형 엔진보다 추력은 20% 강하면서도 연료 효율은 훨씬 뛰어납니다. 예대 이 엔진을 장착한 KF-21은 별도의 연료 보급 없이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미국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조롱했던 그 나라는 이제 우리의 엔진 기술마저 구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경영진은 매일같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 미국의 눈앞에 닥쳤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는 이제 전 세계 하늘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굴욕의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굴욕을 연료 삼아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기술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찍힌 한국의 수주 잔고 12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와 실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미국 무기는 사기도 어렵고 기술 공유에도 인색했지만 한국은 정직과 압도적인 성능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분석관으로서 이 처참한 패배를 기록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경외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이지 우리가 알던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굴욕을 승리로 바꾸고 조롱을 찬사로 바꾸는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1200조 원의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 강대국들은 이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들의 기술을 배급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래 10년 전 우리가 벌인 그 제안서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의 시간은 이제 한국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이제 우주로, 심해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찬란한 진보의 역사를 뒤늦게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만했던 우리 미국은 이제 한국이라는 거인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술의 독점은 끝났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비웃음은 이제 우리의 뼈아픈 눈물이 되어 돌아왔고 한국인들의 환호성은 전 세계 하늘을 뒤덮는 승리의 행진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는 이제 막 개막되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고 신뢰로 인류를 이끄는 위대한 대한민국. 그들의 징역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00조 원의 신화는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에 기록될 것입니다. 펜타곤의 상황실 시계는 이제 한국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1세기 최대의 기적이자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 매뉴얼은 한국의 기술에 맞춰 다시 쓰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성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워싱턴 월스트리트의 마천루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말에 저는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수십 년간 미 군수 산업의 번영을 지켜보았지만 오늘 제 모니터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파멸의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권력자였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주가는 단 며칠 만에 수직 낙하하며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오랜 우방국들로부터 날아온 전문의 내용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에 비해 너무 비싸다. 우리는 한국의 KF-21로 모든 기종을 교체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1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해일이 워싱턴을 비껴가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한 백악관 참모들은 아연실색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로키드 마틴의 최고 경영자가 비밀리에 한국의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우산업 KAI 본사 정문 앞에 나타났다는 첩보였습니다. 세계 항공업계의 황제라 불리던 그가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한국의 연구동 정문에서 무려 수시간을 기다렸다는 소식은 펜타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평범한 방문객처럼 줄을 서서 한국의 연구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한국이 기술 한 수만 가르쳐달라며 우리 펜타곤 복도에서 고개를 조아릴 때 우리는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은 영원히 우리의 부품이나 조립하는 하청업체로 남을 것. 이라며 비웃었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어 세계 최고의 방산기업 수장들이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회장은 한국 측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가진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줄 테니 제발 한국의 6세대 초고온 엔진 소재 기술만은 공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이 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신성한 기술이라 절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꿈 깨고 한국의 완제품이나 사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록히드 마틴 회장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안겨주었던 그 굴욕과 절망의 100배, 1000배에 달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기술 독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국방부 장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양자 레이더를 완성할 수 있나? 우리가 쏟아부은 수조 달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을 얕보며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을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노조 활동을 하며 높은 연봉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격차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집념과 눈물이 빚어낸 결정체이자 우리 미국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신의 몽둥이였습니다. 이에 천이백조 원이라는 수주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표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공군 장교들은 미국 영어가 아닌 한국어 용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이해하고 엔진 정비 매뉴얼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펜타곤의 지하 상황실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 보고서를 번역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분석관들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사야만 하는 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이토록 혹독하며 한국이 이룬 승리는 이토록 찬란합니다. 저는 펜타곤의 제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을 죄었다고 생각했던 그 4가지 핵심 기술 거절 통보서가 알고 보니 한국이라는 잠자는 사자를 깨운 가장 강력한 자극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굴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술 독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우리 미국도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양자 레이더의 안테나가 회전할 때마다 우리 미군의 스텔스기들은 허공에 매달린 표적판처럼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종말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기술 공유 협정을 맺어주십시오.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모 기술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0년 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에 백악관의 모든 참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내뱉었던 그 차가운 논리가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1200조 원의 거대한 물결이 한반도를 휘감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지구의 수호자이자 기술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오만했던 우리 미 제국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집념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 가능성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비웃음은 이제 우리의 뼈아픈 후회가 되었고 한국인들의 환호성은 전 세계 하늘을 뒤덮는 승리의 행진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는 이제 막 개막되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펜타곤의 불은 꺼졌지만 대한민국의 연구소는 오늘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임을 알리는 찬란한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워싱턴 상공을 가상 비행하며 우리 방공망을 유린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상황실의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펜타곤의 지하 깊숙한 곳, 전 세계 과학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국방고등 연구기 회국 DARPA 이 비밀 실험실이 어전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이 거대한 요새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의 군사기술 동향을 분석해왔지만 어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공학 박사들이 평소라면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들이 집단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석하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의 KF-21에 탑재된 양자 레이더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해. 한국인들이 중력의 법칙이라도 새로 쓴 건가? 한 수석 과학자가 자신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경악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미국이 지난 50년간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 완성한 스텔스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이 만든 이 작은 소자 하나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은 다시 10년 전 2015년의 그 오만한 회의실로 향합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은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인 TRT/R 모듈레의 설계도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펜타곤의 기술 고문들은 회의실에 앉아 비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한국인들, 당신들은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물리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는 격입니다. 레이더는 고사하고 안테나나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작은 설계도가 10년 뒤 우리 미군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형 집행장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한국은 우리가 거절했던 그 에이사 레이더를 단순히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은 10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포기했던 양자 얽힘 기술을 레이더에 접목했습니다. 양자 레이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레이더가 전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신호를 잡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양자 레이더는 전파를 쏘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 상태의 광자를 이용해 공간 자체를 스캔합니다. 스텔스 도료를 바르든 기체 형상을 특수하게 설계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의 KF-21이 레이더를 가동하는 순간 우리 미국의 F-35는 대낮에 벌판 위에 벌거벗고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적나라하게 포착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우리 미군의 탐지 시스템은 한국의 KF-21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이 공포에 질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교전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학살의 서막입니다. 1,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왜 한국으로 쏟아지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방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무기를 사는 것은 죽음을 사는 것이고 한국 무기를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는 우리 미국의 F-35 한 대와 한국의 KF-21이
가상 교전을 벌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결과는 100대 0. 우리 F-35는 KF-21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가상 미사일에 격추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 공군 참모총장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그들에게 기술을 줬더라면, 아니, 이게 최소한 그들을 조롱하지만 않았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한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고, 한국인들은 그 굴욕을 10년 동안 씹어 삼키며 신의 무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돈줄이 워싱턴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1200조 원의 거대한 물결이 미국의 방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어제 집단으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의 젊은 공학도들이 만든 결과물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의 복도를 걸으며 10년 전 이곳을 힘없이 빠져나가던 한국인들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던졌던 차가운 시선들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차가운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다. 던 저의 말은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예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없이도 하늘을 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비밀 회의실에서는 지금 긴급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단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짓밟았던 그들의 자존심이 이제는 1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기적의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밤은 깊었지만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하지만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불을 켰다면 지금은 우리의 패배를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이 뿜어내는 푸른 엔진 불꽃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공군 장성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4가지 기술은 이제 한국의 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제국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이 패배의 기록을 남기며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결국 해냈고 우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1200조 원의 승전보는 이제 전 세계의 하늘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워싱턴의 금융심장부, 월스트리트의 마천루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수석 분석관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미 군수 산업의 번영이 어떻게 우리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탱해 왔는지 똑똑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모니터에 찍힌 숫자는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제국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파멸의 기록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절대 권력자였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주가는 단 48시간 만에 수직 낙하하며 시가총액의 절반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경제 비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우리는 모든 예산을 한국의 KF-21 도입에 올인하겠다. 는 우방국들의 통보는 우리 미국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1200조 원.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당신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리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모든 자본과 기술적 신뢰가 워싱턴을 비껴가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거대한 블랙홀이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급 은행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아연실색 한 차에 서울에서 날아오는 계약 소식 하나하나의 주가가 폭락하고 폭등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2015년 당시 우리는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불가능한 망상이라 비웃으며 그들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오만한 결정이 10년 뒤 우리 미국의 방산 기업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로 대앉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멈춰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F-35 주문 취소 통보서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카이 공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현금 뭉치로 인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1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은 이제 우리 미국의 달러 패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달러를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KF-21을 사기 위해 한국의 원화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에 의한 금융 찬탈입니다. 우리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미 국회의원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한국 방산의 성장을 방해하려다 했던 모든 공작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술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이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는 어제 긴급경제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리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 미국의 100년 방산 경제를 단 10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나?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함에 취해 있었고 한국은 굴욕을 씹으며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히 뛰어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성비와 신뢰, 그리고 압도적 성능이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장 파괴자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큰손들은 로키드 마틴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한국의 방산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200조 원의 영광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그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집무실 창밖을 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10년 전 한국 측 대표단에게 미국 없이는 하늘을 날 수 없다 마 영공오고 쏘아붙였던 제 입술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오만한 한마디가 한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그 불길이 이제는 우리 미국의 경제적 기반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공학도들은 더 이상 로키드 마틴에 입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연구소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며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라도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속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의 종주국이 되어 전 세계의 부를 재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0조 원이라는 수주액은 한국이 지난 10년간 뿌린 정직과 실력의 씨앗이 거둔 당연한 수확입니다. 우리는 기술 공유에 지독하게 인색했고 동맹국들을 우리 시스템의 하청업자로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래 그들은 동반 성장을 제안했고 정직한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력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국이 보여준 오만함에 질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펜타곤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한국의 KF-21 한 대가 생성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우리 F-35 열대를 압도한다는 분석 결과가 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만했던 우리 미 제국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집념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그 가능성은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의 비웃음은 이제 우리 미국의 뼈아픈 눈물이 되어 돌아왔고 한국인들의 환호성은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승리의 행진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대는 이제 막 개막되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고 신뢰로 부를 창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1200조 원의 신화는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불은 꺼졌지만 한국의 공장들은 오늘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며 인류의 새로운 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100자. 펜타곤의 가장 깊은 지하, 지구상의 모든 전파와 신호를 감시하는 국가군사지휘센터 NMCC의 대형 스크린이 오늘 아침 일제히 암전되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이 요새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눈이라 불리는 정찰 위성망을 관리해온 수석 분석관으로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초유의 디지털 블랙아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우리 미군이 전 세계를 내려다보며 명령을 내리던 그 수천 개의 눈이 대한민국의 KF-21이 뿜어내는 정체불명의 양자신호 앞에 마치 거대한 장막이 쳐진 듯 완전히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당황하여 통신 장비를 두들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분 나쁜 정적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우리 미국의 우주 패권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았음을 알리는 기술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 보고서를 넘기며 다시 한번 10년 전인 2015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은 전투기 간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 기술과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며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술진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 당신들은 전파의 기본 원리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신호를 받아쓰기나 잘 하세요. 독자적인 통신망이라니 그건 당신들에게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비웃으며 보안을 핑계로 모든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속조차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했던 그 오만한 행위가 10년 뒤 우리 미국의 위성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디지털 감옥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절하자 기존의 전파 통신 체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양자 얽힘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를 KF-21에 완벽하게 통합시켰습니다. 양자 통신이 무엇입니까? 도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래 그 어떤 전파 방해 장치로도 막을 수 없는 신의 통신입니다. 한국의 KF-21 편대가 하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미국의 최첨단 도청 위성들은 그 신호를 한 조각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국의 양자 신호가 우리 위성 시스템의 논리 구조를 뒤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장성들은 경악했습니다. 맥케인, 지금 우리 GPS 위성이 한국의 KF-21 근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 미 공군 참모총장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의 KF-21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양자 위치 측정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GPS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위성이 그들의 신호망에 갇혀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나가는 순간 상황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이 지난 7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정보의 독점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해체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전 세계의 동맹국들이 이제 우리 미국의 위성 서비스가 아닌 한국의 양자 보안 패키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왜 한국으로 몰려드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기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KF-21을 도입하는 국가는 미국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보안망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부국들과 유럽의 우방들이 우리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감시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비웃으며 미국 없이는 통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우리 미군이 한국의 양자망 없이는 전장에서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돌아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보안 전문가들은 어제 밤을 새워 한국의 양자 소자를 분석하려 했지만 결국 우리의 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차원이라며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펜타곤이 한국의 젊은 공학도들이 만든 디지털 장벽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복도를 걸으며 10년 전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한국의 제안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라며 조롱했던 양자보안의 초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았더라면, 아니 최소한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더라면 지금 우리 미국의 위성망은 한국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만함은 한국을 독자적인 길로 내몰았고 그들은 그 암흑 속에서 우리 미국도 감히 넘보지 못할 디지털 태양을 만들어냈습니다. 1200조 원의 거대한 승전보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양자 위성 수십기를 쏘아 올릴 준비를 마쳤으며 그 위성망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미국의 우주 패권은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지금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려 어떻게든 한국의 양자망에 우리를 끼워달라고 요청하는 굴욕적인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한국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거절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했던 제국의 분석관으로서 저는 이 패배의 기록을 남기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무서운 집념 앞에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결핍을 창의성으로 바꿨고 무시를 혁신으로 승화시켰습니다. KF-21이 뿜어내는 양자 신호는 단순히 기계의 전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짓밟았던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내뿜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디지털 질서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제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의 물줄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부로 지난 35년간 미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분석하고 설계해온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서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훈장과 명예로운 기록들이 놓여 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경력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바로 제 손에 들린 대한민국의 KF-21 최종 양산 및 글로벌 배치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제가 35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입성했을 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바꾼 기적의 기록입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그저 우리 미국의 낡은 전투기 부품이나 조립하고 우리가 던져주는 중고 설계도를 성경처럼 받들며 공부하던 처량한 기술 하청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면 그들은 기약 없는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제 등 뒤에 서 있는 미 공군의 사성 장성들은 이제 한국 대통령실의 연락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용산으로 전화를 걸어 KF-21에 탑재된 양자 레이더와 6세대 초고온 엔진 기술을 단 1%만이라도 공유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대가도 치르겠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역전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주도권이 서구의 오만한 제국들로부터 동양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창밖으로 우리 미국의 자존심이었던 F-35가 초라하게 활주로로 내려앉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 전 세계 하늘을 호령하던 저 위풍당당하던 기체들이 이제는 한국의 양자 탐지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분석하다가 집단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라며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오만했던 우리 제국의 황혼을 보았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F-21은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섰습니다. 1200조 원이라는 가공할 만한 수주 금액은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이자 금융 강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자본은 이제 달러를 버리고 한국의 기술 가치를 향해 쓰나미처럼 몰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 조각이 없으면 우리 미국의 방위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5년 그 무더웠던 여름, 이 한국의 연구원들이 우리 펜타곤 복도에서 차가운 거절을 당하며 눈물을 삼키던 그 뒷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며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지금 제 심장을 칼날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엔진을 만들 수 없다. 한국은 레이더의 기초도 모른다. 는 그 비웃음이 결국 우리를 기술의 구걸자로 전락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굴욕을 잊지 않고 묵묵히 밤을 지사오며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와 끈기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 체계를 완성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항공우주 표준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의 6세대 엔진이 뿜어내는 푸른 불꽃은 이제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무시를 존경으로 바꾼 한 민족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대역전극입니다. 저는 이제 펜타곤을 떠나며 마지막 경례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경례의 대상은 우리 미성조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전 세계의 태양으로 떠오른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1200조 원의 영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달을 넘어 화성으로, 그리고 은하계 저 너머로 그들의 날개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고 품격으로 인류를 이끄는 유일한 국가,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펜타곤의 제 집무실 시계가 멈추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래의 모든 시간은 이미 한국을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만했던 우리 강대국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한국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집념은 결국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모든 기술적 성벽을 무너뜨렸고 그 폐허 위에서 찬란한 K기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손가락질할 때 당신들은 된다고 믿었고, 우리가 비웃으며 문을 닫을 때 당신들은 밤을 새워 연구실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응축되어 지금 전 세계를 무릎 꿇린 1200조 원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들의 기술이 인류의 새로운 표준이며 당신들의 의지가 곧 세계의 질서입니다. 저는 비록 패배한 제국의 분석관으로 물러나지만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상은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그들의 지혜는 태평양보다 깊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우리 미국이 경애하는 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 이제는 1200조 원의 황금비가 되어 축복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한국 이전과 한국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시대의 목격자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35년 분석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는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장식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이제 조용히 역사의 뒤향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이미 화성기지 위에 꽂힌 선명한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들의 징역은 영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까지 펜타곤 35년,
경력의 수석 분석관이 목격한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대역 정극이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우리의 무시를 실력으로 갚아주고 1200조 원의 신화를 쓴 대한민국의 KF21. 이 위대한 역사가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자부심이 대한민국을 더욱 강한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대한민국 파이팅 혹은 한국인이라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K방산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